옛날 어떤 선비가 아름다운 첩을 두고 있었다. 하루는 첩이 고향을 잠시 다녀오겠다고 청하니 선비는 첩을 호위시키기 위해 종들 중 남녀간의 음사를 모르는 순진한 녀석을 보내려 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어린 종인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옥수수를 넣어둔 창고 문이 아니옵니까? 엉큼한 칠보기는 일부러 어리석게 대답하였다.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선비는 종의 말에 크게 기뻐하면서 첩의 호위를 하게 하였다. 그렇게 집을 떠난 첩과 종이 어느 냇가에 당도하였을 때 첩은 종에게 말 한 장을 풀게 하고 잠깐 쉬게 하였다. 칠보가 여기서 좀 쉬다 가자꾸나. 네 작은마님. 쉬는 동안에 칠보기는 개울에서 미역을 감는데 첩이 칠보기의 물건을 보니 생각보다 크고 좋게 보여 희롱에 가로되 칠보가 너의 양다리 사이에 고기로 된 막대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날 때부터 작은 혹부리 같은 것이 있더니 점점 도달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만큼 커졌습니다요. 하고 대답하자 첩이 말하길 나도 날 때부터 양다리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더니 점점 커져서 지금은 깊은 구멍이 되었으니 너의 그 뾰족한 막대기를 나의 움푹 패인 곳에 넣으면 짝이 딱 맞을 것 같구나. 하고 수작을 부려 드디어 두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하게 되었다. 한편 선비는 어리석은 종에게 첩의 호위를 맡겼으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가만히 뒤를 밟다가 언덕 위에 이르러 두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 남녀간에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에 분노가 치밀어 언덕을 내려와 가로되 야, 이것들아, 방금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언덕 위에서 다 보았느니라. 하고 소리치니 종이 주머니 속에서 바늘과 노끈을 꺼내 무엇을 꿰매려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다. 야, 이놈아,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 종이 울먹이며 말하길 작은마님께서 저 깊은 개울을 건너시다가 혹시나 물에 빠지실까 하여 소인이 작은마님의 몸에 한 곳이라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껏 받들어 모시고자 하나. 배꼽 아래 두어치 되는 곳에 한치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서 그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어 혹시 풍독이라도 입게 되면 어쩌나 하고 겁이 나서 지금 곧 그것을 꿰매려고 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선비는 종의 어리석음에 크게 기뻐하며 너의 마음은 참 진실하구나. 그러나 그것은 본래부터 있는 구멍이니 삼각 꿰매지 말거라. 네 주인어른 알겠습니다요. 그때 선비가 의아해하며 다시 묻는데 그런데 이놈아, 너는 왜 아까부터 거시기를 꺼내놓고 꿰매려는 것이냐?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늦게 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딸이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머리도 좀 모자라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여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아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노파를 불러서 말했다. 어머니, 참 이상한 일이 있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얘야,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 애미한테 속히 이야기해 보려무나. 노파는 딸이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아 다가가 물었다. 그러자 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오줌을 누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 소리가 졸졸졸졸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변해서 콸콸콸콸 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건지. 그러자 노파는 갑자기 놀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말소리를 높여 딸을 꾸짖는 것이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너 어떤 남자와 어미 몰래 함께 밤을 보낸 것이냐? 이 어미를 속이지는 못할 것이야.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에 딸은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하면서 어머머, 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 같은 줄은 몰랐어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맞히나요? 정말 용하십니다. 용해. 하며 이어 말하길. 사실은 제가 옆집 칠복이랑 사랑에 빠져 속살을 맞대는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사 나도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아니,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칠복이랑 밤을 보냈나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여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첩도 모자라 여종까지 좋아하여 집안 사람 몰래 여종과 은밀히 즐기고 있었다. 하루는 무슨 일로 여종의 남편을 불러 이르는데 떡새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어른. 저 건너 마을 김대감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그리고 그동안 네가 집안 일을 많이 했으니 가는 김에 하룻밤 자고 읍내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너라. 내 여비는 넉넉히 챙겨주마. 네, 주인어른 감사합니다. 하지만 떡새는 주인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있었다. 갑자기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하룻밤 잠까지 자고 오라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만. 그리하여 떡새는 다른 사람을 대신 심부름 보내고 그날 밤 부인 대신 자신이 방에 들어가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이미 종이 출발한 줄 알고 아무 거리낌 없이 여종의 방에 들어갔다. 욕정이 일어난 선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요 이쁜 것 그동안 내 참느라 고생 많았네. 선비는 한 손으로 이불을 걷고 종의 두 다리를 들어올린 뒤 허리를 꽉 끌어안는데 그런데 조개 대신 웬 도깨비 방망이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놀란 선비가 불을 밝히고 나니 이 모든 게 떡새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비는 뭐라 둘러댈 말이 없어 오히려 떡새에게 호통을 치며 야, 이놈 떡새야. 종놈의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양반보다 크고 굵단 말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자 떡새가 아니, 뭐라고요? 소인의 물건이 크고 작은 것을 양반이 알아 무엇합니까요? 별걸 다 간섭하십니다. 하니 당황한 선비는 다시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마누라가 말하길 니놈의 물건이 내 것보다 크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수염이 아주 많은 사내가 있었다. 하루는 그 사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했는데 때마침 날이 추워 몸을 녹이려고 주점으로 찾아들어 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보시오, 여기 따끈한 술 좀 내주시오. 그때 주점에 있던 한 아이가 수염 많은 사내를 보고 물었다. 손님께서는 술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자 사내가 말했다. 내 지금 날이 추워 따끈한 술을 한 잔 마시려고 그런다. 그러자 아이가 손님에게 말하길. 아니, 입이 없는데 어디로 술을 마시려고요? 이에 노한 사내가 그 수염을 양쪽으로 가르며 말했다. 야, 이놈아,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입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니 아이는 더욱 이상하여 손님에게 말했다. 털 뒤에 구멍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리로 아이를 낳겠네요. 아이는 일찍이 그곳에 털 많은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조그만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런 고얀 놈. 마침 이를 본 그 집의 술 파는 노파가 막대기로 아이를 두들기며 이 녀석아, 내 아비가 비록 시골에 살아도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더니 너는 어디로 해서 나왔기에 그다지도 어리석으냐? 손님의 입이 있고 없고가 너와 무슨 관계냐? 하물며 남의 집 옆편내에 구멍이 있고 없고가 너 같은 어린 놈이 무슨 참견이냐? 하며 아이를 쥐어박았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어린 놈이 버릇이 없어서 그만. 사내는 노파가 아이를 꾸짖어서 기분이 좀 풀렸다. 이제 됐으니 그만하시오. 저 어린 놈이 뭘 알겠소? 이에 노파는 한 번 더 아이를 나무라며 이놈아,
말은 비록 수염이 드리웠으나 그 아래 눈구멍이 있고 개꼬리는 털이 많아도 그 밑에 똥구녕이 있으니 손님처럼 털이 많다고 하여 그 밑에 구멍이 없을까 보냐. 옛날 중부 지방에 사는 한 젊은이가 경상도 지방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다. 첫날 밤에 장모가 술상을 차려 신방에 넣어주고는 이튿날 아침 자고 나온 사위에게 장모가 웃으면서 물었다. 자네 어젯밤에 넣어준 좀 것은 잘하고 잤는가? 이 말은 장모가 어젯밤에 넣어준 술상이 보잘것없었지만 좀 먹고서 잤냐는 뜻으로 한 인사말이었다. 하지만 이 말을 중부 지방에서 온 사위는 다른 뜻으로 알아들었다. 즉, 어젯밤에 신방에 넣어준 보잘것없는 내 딸과 잠자리를 잘하고 잤는가? 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그래서 사위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장모님. 어젯밤에 세 판을 하고 잤습니다. 즉, 사위는 밤새 신부와 3번의 잠자리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으로 여기고 언짢아했다. 그래서 장모는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저 사람이 우리 집 바보머슴 돌쇠보다 못하구먼.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이것은 사위가 집에서 일하는 머슴보다 더 어리석다고 한탄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위는 장모가 밤새 3번 했다는 말에 대해 겨우 그것밖에 못했으니 정력이 너무 약해 돌쇠보다 못하다고 꾸짖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이에 참다 못한 사위가 장모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하듯 말했다. 장모님, 그 돌쇠란 녀석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장가 오느라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또 멀리서 말을 타고 몇백 리 길을 와서 지친 몸으로 피곤한데 첫날 밤에 내리 3판을 했으면 많이 한 것이지 그게 어찌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에 크게 놀란 장모는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자네가 아무리 그래도 돌쇠보단 나은 것 같구먼. 내 미안하네 그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바보 돌쇠가 말하는데 마님, 섭섭합니다요. 그저께 밤에 5번이나 해드렸는데 말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짓궂은 한 사내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마을 부녀자들이 초여름이 되어 폭포수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이 짓궂은 사내가 발가벗고 기름독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밀가루독에 들어가 몸에 밀가루칠을 잔뜩 한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가에 큰 고목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섞어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 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역사인데 너희들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줄 알거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연게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금강역사로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는 하나 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셋내는 둘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9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12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짓궂은 사내의 첨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를 향해 사내가 너는 서방이 몇이더냐? 하고 다시 호통을 치자 짓궂은 사내의 처가 말하길 셋내는 서방이 1반이옵니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르렀다. 그 후 개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침을 딱 떼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처에게 물었다. 마누라, 물마중은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묻자 천은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에 금강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사실은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서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서방이 2이요, 9이요, 혹은 12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1반이라고 했지요. 아니, 뭐라고? 1반? 예, 1반요.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1반이요? 반은 어떤 놈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나의 소중한 곳에 거시기를 밀어 넣었다가 금방 빼고는 얼른 달아나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깜짝 놀랐다. 자기 처에게 그 짓을 한 자는 바로 사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지. 어찌 1반이요? 이에 사내의 처가 다시 말하길.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 거시기가 너무 작아서 그놈은 반쪽 서방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